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승리한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로보택시에 대해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앞으로 3, 4,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이버캡을 생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테슬라의 전체 차량 중 FSD의 침투율이 60일 때 어떤 모습일지 모델링할 수 있게 되죠.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자율주행 부분만으로도 1조 달러 가치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2조 달러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650달러가 보수적인 수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옵티머스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30년까지 모델을 구축해 가격, 마진, 현금 재투자 등을 기반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주당 약 17달러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통 성장률의 2배를 곱하는 방식을 쓰는데 중간값인 1.75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25%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2030년 미래의 가치를 계산하고 그 할인율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더니 약 380달러가 나왔습니다. 저는 로보택시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후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옵티머스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 저에게 질문할 것 같은데요. 우버가 연간 약 70억 건의 승차를 기록하고 리프트는 10억 건을 기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합쳐서 80억 건이죠. 그리고 승차당 10달러로 가정하고 테슬라가 25%를 차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테슬라가 2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것도 상당히 큰 수치인데요. 왜냐하면 기존 기업들이 이미 그들의 앱으로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 해도 주당 약 1달러의 수익만 더할 뿐이죠. 그리고 현재 로보택시와 로봇 시장을 보면 약 50만 대 규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시장을 성장시키고 100만 대를 생산하며 로봇당 2만 달러로 가정하고 테슬라가 로봇 시장에 50달러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 주당 약 70센트만 추가될 뿐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와 로봇으로 인해 주가 목표를 100, 200, 300달러씩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수학적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목표 주가가 1000달러 이상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380달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댄이 언급한 것처럼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댄을 제외한 대부분 분석가들의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익이 나는 주식은 보유하고 손실이 나는 주식은 매도한다는 점을 알고 있죠. 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EV 크레딧이 사라질 가능성과 같은 문제를 걱정하고 내년 새로운 폼팩터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2.5에서 3만 달러의 모델 3 해치백이 나올 것을 예상하면 소형차 시장으로 총 시장 규모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모델 Y가 CUV 부분에 진출하며 급성장한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낙관적이지만 댄만큼은 아닙니다. 게리가 말한 방식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그가 생각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2030년에 주당 15달러 수익을 기대했지만 이제 17달러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게리는 아주 합리적이고 할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트별 합산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말하는 숫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는 로보택시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또한 제가 자율주행 비전이 나아갈 방향을 보는 방식도 포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10년의 끝 무렵까지 라이드쉐어의 20%가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 숫자를 현재 가치 기준으로 조정하고 계신가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테슬라의 베타가 거의 2에 가까운 점을 감안해서 적절한 자기자본 비용을 적용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구글을 평가할 때는 베타를 1로 사용하여 자기자본 위험 프리미엄을 계산합니다. 구글에는 2를 곱하지만 테슬라에는 1.7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더 위험하기 때문이죠. 댄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보통 테슬라에 대해 1.3에서
1.4 정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게리의 접근 방식은 제가 애플을 보던 방식과 비슷합니다. 2014, 15년에 애플의 서비스 비즈니스가 1조 5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느꼈지만 당시 평가액은 1천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기반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화 가능성을 생각하며 그 가치를 내다봤던 것입니다. 저는 애플의 모습을 테슬라에서 그대로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5년에서 7년 안에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관련 부분의 매출이 테슬라 매출의 5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